네, 제가 오늘 발표할 기업은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. 그래서 요즘 사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주가가 좀 약하지만 뭐 에이스토리나 펜엔터나 굉장히 주가가 사실 엄청나게 올랐거든요. 그래서 저도 사실 에이스토리 좀 놓친 게 안타까운데 최근에 사실 스위트홈이 나왔어요. 그래서 저는 이거를 사실 만화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서 엄청 사실 재미있게 봤거든요. 저도 이제 그런 스타일, 이게 크리처물이라고 막 괴물 나오고 좀 징그러운 거라서 저도 그런 스타일은 좋아하지 않는데, 사실 웹툰은 좀 그렇게 좀 무섭진 않거든요. 근데 이제 제작비를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했는데, 외국에서 이제 상당히 평가가 좋아요.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좀 어쩔 때는 안 먹힐 때도 있는데, 외국에서 오히려 더 터질 때가 사실 많거든요. 더킹 같은 경우도 있고. 그래서 저도 이제 1편밖에는 못 봤는데 징그러워서 더 이상은 사실 못 볼 것 같은데 굉장히 좀 호평을 받았는데, 근데 사실 안타까운 거는 이제 이게 시청률이 잘 나왔다고 해서 뭐 스튜디오 드래곤에게 실적이 올라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. 근데 당연히 잘 찍히면은 시청률이 높으면은 뭐 차후에 당연히 많은 제작사들이 관심을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 좀 더 관심 있게 보고, 스튜디오 드래곤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드라마를 제작하는 회사인데 좀 압도적으로 제작하는 회사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, 스튜디오 드래곤은 말 그대로 이제 드라마를 제작, 기획하는 그 회사예요. 그래서 당연히 영화를 잘, 그 드라마를 잘 찍어가지고 그 드라마에 대한 IP를 보유하고, 당연히 그 드라마를 잘 찍기 위해서는 작가도 필요하겠고, 그 다음에 뭐 그 연출진이나 그 다음에 배우들이 필요할 거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거를 잘 해서 나중에 IP를 쌓아가지고 조금 더 이제 그 드라마 작품을 팔아먹을 수 있는. 그래서 사실 이게 처음 상장했을 때 굉장히 고평가였어요. 애초에 뭐 퍼가 막 말도 안 되는 퍼로 해가지고. 근데 저도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아, 이게 왜 이렇게 퍼를 높게 받을 수가 있나 그걸 좀 알게 되었는데, 기본적으로 이 회사의 이제 스토리를 알게 되면은 이 기존의 드라마가 이제 뭐 그렇게 높은 제작비가 받지 않았는데, 이 스튜디오 드래곤은 말 그대로 CJ ENM 산하에 있거든요. 그래서 CJ ENM이 전격적으로 밀어줘서 이제 여러 가지 작품을 많이 만들었는데, 거기에 이제 텐트폴이라는 작품이 나오는 건데, 텐트폴이란 거 뭐냐면은 그냥 회당 제작비를 엄청나게 투자한 그런 드라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럼 당연히 그러니까 투자가 더 많이 되면 좋은 게, 거기서 더 OP 마진이 많이 났기 때문에 만약에 뭐 1억, 2억 이렇게 한다고 해도 이 텐트폴 작품 은 기본적으로 100억 이상이거든요. 근데 이제 점점 그 사실 제작비가 올라갔어요. 그래서 근데 물론 망하면은 당연히 제작비가 엄청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은 안 망하지만 나중에 이제 4분기 때 이제 무형자산 상각으로 굉장히 이제 실적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실망도 하게 되고, 근데 어쨌든 텐트폴을 찍어야지 이제 회사의 마진이 굉장히 많이 남는 건데, 이 히스토리를 보면은 그래서 얘네들이 처음 한 게 이제 아스널 연대기라고 있어요. 아스널 송중기 나오고. 근데 그 작품이 이제 한 540억이라는 걸 투자했거든요. 540억이라는 걸 투자했는데 이게 거의 좀 망했습니다. 거의 폭망해가지고, 폭망한 나중에는 좀 괜찮은데 어쨌든 540억 투자를 했는데 이게 좀 성과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.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주가가 흘러내리기 시작하고,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온 게 이제 미스터 선샤인이에요. 미스터 선샤인에서는 뭐 이병헌 투자하고 그래서 한 400억을 이제 들었거든요. 근데 400억 투자해서 여기서는 괜찮게 마진이 잘 나와서 아, 이때부터 또 다시 이제 회사가 좀 좋게 보고, 그리고 또 더킹이란 것도 있는데 그 잘생긴 게 이민호 나왔던 거. 근데 그게 이제 한 320억 들었고, 그 작가도 되게 유명한 작가 있거든요. 김은숙 작가인가? 그 작가를 써가지고 했는데 이게 사실 국내에서는 잘 안 됐는데 해외에서는 엄청나게 잘 됐어요. 그래서 마진을 뽑아 먹고도 한 마진이 한 OP 마진 20% 이상은 아마 제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드라마 제작 기획을 하는데, 아, 텐트폴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이 회사 가치가 높아진다, 실적이 좋아진다,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, 기본적으로는 회사에서는 이제
드라마 캐파가 한 50편 정도는 자기네들이 만들 수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이것 자체가 이제 굉장한 겁니다. 그래서 다른 회사 이 정도로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전혀 없고, 그리고 고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거는 이런 텐트폴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이 회사밖에 없어요. 제가 봤을 때 아시아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 텐트폴을 투자했을 때 되게 잘 만든다라는 회사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다. 그래서 약간 그거에 대한 고퍼가 좀 되는 것 같고, 그래서 어쨌든 50편인데 아까 전에 CJ ENM이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. 그래서 CJ ENM이 이제 TVN하고 OCN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캡티브 양으로 한 36개 정도, 36편 정도를 하고 나머지 넷플릭스가 되는 건데, 요건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, 중요한 거를 조금 말씀드리면은 드라마 제작 환경이 좀 변화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예전에 제가 사실 펜앤터를 관심을 좀 많이 가졌어요. 자산 가치도 굉장히 좋고 빌딩을 아마 한 500억 정도 갖고 있어가지고, 또 제가 예전에 했던 그 현토모 스터디에서도 있었고 거기서도 좀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. 근데 제가 이제 드라마 제작사에서 이제 탐방을 가서 놀랐던 점이 뭐냐면은 이게 실적이 안 나온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제가 왜, 아니 시청률 이렇게 좋은데 왜 실적이 안 나오냐 봤더니, 기본적으로 이 드라마 제작 환경이 이제 변화해서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건데, 예전에는 그냥 일반 방송사 외주였어요. 그래서 이 외주가 되게 제가 봤을 때 진짜 불합리한 시스템이 뭐냐면은, 제작비를 한 70%는 이제 방송국에서 줘요. 7, 80%. 나머지 한 20%가 모자라잖아요. 그럼 한 PPL로, 그래서 PPL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. PPL 한 10% 채워요. 그리고 나중에 뭐 나머지는 이제 뭐 VOD나 뭐 노래나 그런 걸로 이제 회사의 이득이 되는 거고, 심지어 여기서 이제 방송사가 또 IP까지 가져가거든요. 그러니까 거의 뭐 을 중에 을이 되는 거라서, 그래서 시청률이 잘 나와도 이 마진이 5%밖에 안 나오는, 그러니까 실적이 좋을 수가 없죠. 뭐 그때 당시 해외에서도 뭐 엄청나게 우리나라 드라마 인기 있지만 그렇다고 뭐 많이 팔리는 것도 아니고, 기본적으로 제작비를 다 채워 넣어야 되는데, 기본적으로 제작비에서는 또 한류 스타가 가장 사실 중요하거든요. 한류 스타가 한 해당 뭐 이병헌 같은 경우는 1억 5천, 뭐 1억 5천이었나 뭐 2억이었나 막 그 정도로 받으니까, 한류 스타를 쓰려면은 그러면은 또 이제 남는 게 사실 없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, 그러니까 물어봤을 때 시청 이렇게 잘 나오는데 왜 안 나오냐 했더니, 이런 구조 때문에 그동안은 좀 잘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, 드라마 회사들이. 근데 이제 두 번째로 뭐냐면, 이제 캡티브 채널이, 이거는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만 같은 경우인데, 그래서 이제 펄을 높게 받은 거거든요. 기본적으로 이제 캡티브 채널이 제작비를 한 거의 80%를 해주고, 나머지를 이제 뭐 PPL 이런 걸로 90%? 한 90%를 해줘요. 거의 웬만큼 다 제작비를 거의 보존해주고, 근데 나머지 또 이제 한 10% PPL로 채우고, 근데 나머지는 이제 또 말 그대로 VOD 이렇게 파는데, 이제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거 뭐냐면은, 그래서 이게 드라마가 잘 되면은 많이 팔릴 거잖아요. 드라마가 잘 되면은. 그러면 이제 OP 마진이 굉장히 올라가고, 또 중요한 건 이제 IP를 보유하기 때문에 얘네가 계속 자산으로 그걸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나중에 또 차후에 또 팔아먹고,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제작비를 거의 90% 이상을 보존해주고 10%는 뭐 PPL을 채우고, 그럼 나머지 이제 VOD 이걸 매출이 나는 건데, 또 여기다가 이제 해외 판권에서 IP를 또 이제 해외에서 많이 사가기 시작했으니까, 그래서 이게 사실은 물론 시청률이 안 나오면은 마진은 조금 안 나올 수가 있고, 그러니까 이건 시청률이 많이 중요하거든요. 시청률이 높고 드라마를 잘 만들면은 정말 자기네들이 차후에 많은 가격을 주고 팔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, 뭐 다 찍어놨으니까 파는 거 하면은 그냥 매출에서 영업이익으로 바로 잡히는 거니까. 그래서 요 2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는데, 최근에 이제 이 3번으로 바뀐 게 이제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, 이제 넷플릭스의 출연으로 이게 완전히 좀 바뀌었어요. 그 을 중에 을의 제작사가 약간 갑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요런 산업 변화를 좀 알아두시면 재밌을 것 같고,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넷플릭스가 출연하는데, 넷플릭스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, 일단 돈이 많으니까 좋은 드라마를 찍어 와라. 그럼 거기다 우리는 제작비를 다 주고, 제작비에다가 내가 거기다가 마진을 한 15% 정도 얹어서 줄게. 그 대신 당연히 IP는 가져가는 거예요, 넷플릭스가. 그럼 회사에서도 좋은 게, 제작비도 다 주는데 거기다 일단은
돈을 더 추가로 주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촬영을 할 수 있고, 또 중요한 건 이제 무역 자산 상각 이슈가 없어요.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 갔을 때 만약에 판권이 안 팔리거나 그러면은 완전히 여기서 또 다 잡아먹거든요. 요거를 제작비를. 그러니까 시청률이 안 나왔을 때.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가 큰 사업이고 플러스도 큰 사업인데,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는 없고 안정적으로 회사가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이 넷플릭스의 출연으로 요 산업 구조가 변했다는 거죠. 그래서 여기서도 중요한 건 이제 넷플릭스가 텐트폴 작품인데, 아까 전에 말했지만 제작비가 많이 들수록 회사에서 많이 가져가게 될 거잖아요. 넷플릭스가 챙겨주니까. 그래서 요번에 사실 이 스위트홈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, 요거를 통해서 이제 좀 회사가 전환점을 받을 수 있어요. 왜냐면은 요거는 웹툰을 IP한 거고, 그럼 이 회사가 드라마도 잘 찍는데 이제 추세가 좀 이제 웹툰의 IP를 빼와가지고 이제 잘 찍어내는 거거든요. 근데 그거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는데, 스튜디오 드래곤이 진짜 잘 만드네. 이 회사가 드라마도 그 작가 써서 잘 만들었는데 이것도 잘 만드네.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시선이 좀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, 실적에 영향을 그렇게 안 미쳐도. 그래서 스위트홈이 이게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어요. 25, 30억 회당. 그러면 이게 10회면은 250, 300억인데 여기서 이제 추정하는 건 OP 한 20%로 한 영업이익 50억이 더 붙을 거다. 거기다가 또 무역에서 상각 이슈도 없다. 그래서 요렇게 산업 구조가 이 세 가지로 변한 거를 좀 알아두시면 되게 편할 것 같아요. 네.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,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투자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 글로벌 OTT향으로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제작 편수도 늘어나고 제작비도 이제 올라가고,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계약한 게 이제 연간 한 7작품 정도 되고, 최근에 이제 그 A스토리랑도 같이 하는 그 중국 OTT향이 한 2편 정도 있다고 회사에서는 얘기를 해서, 그 좋은 거는 이제 A스토리랑 펜앤터랑 키스트 얘네들도 이제 넷플릭스나 이런 OTT향이 1편에서 한 4편 정도로 늘어났어요. 그래서 물론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에는 상대가 안 되지만, 그래도 얘네도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걸 보면은 이거는 OTT 향들이 당연히 이거를 원하고 있다. 왜냐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돈이 있으면은 무조건 찍어 와라.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시청률 나오는 것만 찍어다 줘. 뭐 이런 거거든요. 사실 컨셉이. 그래서 넷플릭스로 했을 때 이제 연간 7작품이니까 오리지널 텐트폴을 이제 한 만약에 분기당 4편 정도 찍으면은 제가 봤을 땐 200억 정도가 추가 영업이익으로 가능하고, 또 좋은 거는 이제 7작품에서 또 나머지 작품들은 사실 이제 TVN하고 OCN에서 틀어주는 그 드라마가 있어요. 그래서 사실 그게 경이로운 소문이라고, 제가 요즘에도 엄청나게 사실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. 이 웹툰을 정말 이게 그러니까 이 드라마를, 웹툰도 이것도 웹툰에서 된 건데, 저는 뭐 남자들이라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. 예. 저는 거의 최초로 지금 거의 본방사수식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근데 이 작품들을 당연히 많이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, 드라마를. 근데 바로 틀어줄 수는 없고 이걸 이제 1시간 후에 틀어줍니다. 1시간 후에. 그래서 거의 동시 방영으로. 그럼 여기에 대해서 또 추가 이익도 얻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많이는 안 줘도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20에 30%는 아마 넘게 줄 거예요. 거기 나온 걸로는 거의 뭐 70% 준다 그러는데, 뭐 이 정도까지는 제가 봤을 때 모르겠고, 어쨌든 이것도 추가 이익이 더 붙을 거고, 그럼 나머지 작품들이 들어왔을 때 중국 OTT향으로도 뭐 당연히 더 나갈 거고, 지금 한달령 때문에 못하지만, 그 다음에 디즈니 플러스 뭐 이런 애들도 당연히 드라마를 더 편수를 더 많이 확보를 해야지 그 시청자들이 어쨌든 여기에 가입을 할 거잖아요. 지금 막 볼 게 없는데 가입할 수가 없으니까. 그래서 이 회사들이 돈이 많으면은 당연히 이런 식으로 계속 드라마들을 동시 방영으로도 가져갈 거다.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매출이 늘어날 거다. 그래서 저는 뭐 글로벌 OTT향은 당연히 성장한다고 보고, 뭐 지금 아시아에서 성장세가 또 엄청나잖아요.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. 뭐 저도 느끼는 거니까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작 편수 늘어나고 이제 제작비도 상승한다가 되겠고,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, 실적에서는 그래도 제가 봤을 땐 차후에 너무 이게 좋아 보여서 두 번째가 일단은 웹툰 IP 활용으로 스토리 IP 어떤 스토리나 그런 IP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.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네이버가 이제 지분을 투자했어요. 그래서 네이버 웹툰이 지금 사실 엄청 잘 나가잖아요.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
당연히 해외에서 그 웹툰을 볼 거 아니에요. 해외 독자들이. 그러면 당연히 어떤 이 웹툰이 드라마가 됐을 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. 제가 봤을 때는. 아, 이거 어떻게 만들었나?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서 나온 걸로 이 웹툰을 본 거에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서 또 보게 되는 이런 아주 선순환적인 구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, 또 사실 이거는 작가비보다 되게 좀 저렴하거든요. 왜냐면 이미 검증된 어느 정도 뭐 시청자들을 확보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. 그래서 네이버에서 이제 이거를 같이 투자해서 하는 거를 굉장히 저는 좋게 보고 있고, 그 다음에 사실 가장 큰 포인트가 아마 스튜디오 드래곤은 사실 주가가 조금 좀 주주들은 되게 많이 힘들어할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. 왜냐면은 뭐 시청률도 잘 나오는데 솔직히 시청률하고 별로 상관이 없기 때문에 시청률이 아무리 잘 나오고 재밌어도 주가는 못 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. 근데 또 옆에 애들은 다 올라가고 미친 듯이. 그러니까 뭐 주주들은 사실 속이 더 썩어 문드러질 수밖에 없는데, 사실 이거는 강력한 한 방이 있어요. 그게 한한령인데, 기본적으로 이제 엄청나게 많잖아요. 찍은 작품들이. 그래서 160편이 있는데 요번 분기에 이제 매출 한 60억으로 회사에서 밝힌 게 최소 20억 정도로 해가지고 그렇게 한 두 편이 나갔다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뭐 그래서 한 매출 60억이 나왔다는데 그러면 한 30억이 되는데, 제가 봤을 때는 최소 20억 정도가 들어가고, 근데 이 3분기에 이제 두 편에서 매출 60억 정도 나왔다고 이제 했는데, 만약에 이건 실적이 나온 겁니다.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한한령이 풀려서 구작이 160편이 되면은 뭐 곱하기 한 편당 이제 한 10억으로 매출이나 아니면 20억으로만 잡아도 거의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업사이드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사실은 이건 어떻게 보면은 한한령이 나올 때까지 만약에 버틴다고 가정하면은 정말 이거는 거의 7, 80%는 만약 한한령이 해제됐을 때는 무조건 먹는 종목입니다, 사실.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스튜디오 드래곤은 가치 투자 기다림으로 조금 기다릴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한한령이 만약에 풀리고 그러면은 굉장히 큰 업사이드가 존재한다가 되겠고, 그래서 실적 추정을 한번 해보는 건데, 사실 이 회사는 이제 실적 추정보다 이제 밸류 추정이 더 어려웠거든요. 왜냐면 기본적으로 고포였기 때문에. 이 회사가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21년도 순이익이 한 600억 정도 나올 걸로 보여요. 그러면은 지금 아마 시총이 2조 5천억 정도 되니까 퍼가 한 40이 넘어가거든요. 근데 제가 이 회사가 왜 고포를 줄 수밖에 없냐면은, 일단은 캡티브를 갖고 있고 TVN OCN에 틀 수 있는, 더 중요한 거는 어떤 아시아에서 제가 봤을 때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텐트폴을 만들 수 있는 회사거든요, 분기당.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은 레퍼런스가 사실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막 300억, 500억 뭐 이렇게 대작을 찍었을 때 이 회사가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해서 투자를 망설이게 되는데,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분기당 텐트폴을 찍는 어떤 한국을 넘어서 아시아에서 거의 유일한 그런 회사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연히 산업 성장이 되기 때문에, 이 산업 성장이 미래가 밝으면은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 추정을 어쨌든 만약에 다 다가왔다고 쳐도 내년 실적을 끌어다 쓸 수가 있는 어떤 합당한 이유가 되거든요. 산업 성장도 보이고 내년 실적이 성장할 게 보이니까. 뭐 사실 LG화학이나 막 그런 게 2차전지가 다 사실 그런 거잖아요. 내년 실적을 끌어와가지고 펄을 좀 땡기는.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어쨌든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, 그 명분이 제가 봤을 때는 산업 성장이랑 이게 좀 가시화가 돼야 되거든요. 근데 충분히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산업 성장도 있고 충분히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게 제 결론이라서, 뭐 퍼가 40을 돼도 뭐 그렇게 이게 높은 주가는 아니다라는 게 제가 내린 생각입니다. 그리고 차트상으로는 사실 더 떨어져 있어서 아마 더 이게 싸게 보일 수는 있어요. 사실은 차트는 사실 오른 게 거의 없거든요, 올해. 그래서 내년 어쨌든 실적을 한번 추정을 해보면은, 국내에서는 올해 한 31개 정도 TVN OCN 이렇게 하고, 내년에는 아마 이게 좀 그 정도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요. 근데 이게 그러니까 올해 실적이, 그러니까 올해 주식이 안 좋았던 거는
이게 좀 리스크였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 TVN 오신에서 한 40편 SBS에서 이렇게 틀었어요. 40편인가 38편인가. 근데 그게 많이 줄었거든요. 그러니까 왜 줄었냐면은 사실 방송사에서 어쨌든 광고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요즘에 방송사에서 광고를 많이 못 받고 또 중요한 거는 그런 방송사들이 그래서 광고를 못 받으니까 이게 좀 줄였거든요, 사실. 근데 그래서 막 뭐 화목, 수목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화수 뭐 이런 것도 이제 하나가 없어지고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이제 더 이상 사실은 없애기는 힘들다. 제가 봤을 때는. 그래서 만약에 더 줄 가능성도 있어요. 근데 만약에 더 줄면은 당연히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각자의 영역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이제 더 크게 줄어들 가능성은 크지 않다. 근데 만약에 이게 좀 있으면 당연히 투자는 좀 못하게 되는 거고 근데 대신에 이제 넷플릭스는 원래 올해 2개였는데 내년에는 7편이고 오리지널도 더 늘어날 거다. 그리고 스위트홈이 성공이기 때문에 이거는 더 넷플릭스에서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다. 왜냐면 넷플릭스는 컨텐츠를 무조건 모으려고 해요. 컨텐츠를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돈을 쓸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중국 OTT 향도 늘어나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기타 OTT에서 뭐 디즈니가 온다 그랬고 그 다음에 뭐 애플도 한다 그랬으니까 아마존도 한다 그러고 그리고 중국 향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높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뭐 쿠팡 산다 그랬으니까 이런 OTT들이 점점 투자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사실 뭐 회사는 나쁠 건 전혀 없거든요.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얘네도 어쨌든 오리지널 시리즈로 확보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아까 말했던 동시 방영도 들어가 있고 동시 방영으로도 어쨌든 실적이 좋을 수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일단 두 가지로 제가 추정을 했는데 분기 영업이익 한 120억 정도 기본적으로 하거든요. 그러니까 요것만 해도 뭐 한 480억 정도는 되는데 그래서 480억 넷플릭스 향으로 한 200억 정도 되잖아요. 그리고 해외 OTT가 만약에 발생이 되면은 뭐 이거 두 편을 찍는다 그랬으니까 100억은 사실 좀 많은데 다른 것도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요것만 해도 제가 봤을 때 영업이익은 한 700억이 넘어갈 가능성은 좀 높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한알령이 해제되면은 중국 수출로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건데 중국 수출로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극점프가 가능하다. 그래서 요거를 보고 투자할 거냐 아니면은 더 이제 지켜보다가 이제 할 거냐가 이제 차이가 있는 거고 그건 이제 각자 생각하면 되실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뭐 산업 성장에 따라서 지금 주가에 따라서 뭐 그렇게 크게 위험한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. 네.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한 제 생각이었고 한번 또 같이 저도 이제 이거는 사실 모니터링도 있고 같이 또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또 많이 댓글도 남겨주시면은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마치겠습니다.